우리가 눈물 그리고 또 입이 마르고 이런 분비물들이 안 나오는 쇼그렌. 쇼그렌. 네. 쉐그렌. 쉐그렌. 네. 그리고 예, 전신 질환 중에서 또 얼굴에 이런 나비 모양의 이런 발진들, 홍반이 생기는 예, 루푸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엄청 유명한 질병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어지간한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뭐 단어가 사실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으신데요. 그 질병이 바로 류마티스입니다. 이 관절이 아파. 이거의 이제 대명사 네. 류마티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라고 하면 이게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또 많고 네. 이게 관절염을 일으키다 보니까 뭐 관절이 아프면 뭐 내가 혹시 다 류마티스 아냐? 네. 뭐 이렇게 이제 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도대체 류마티스 이 뭐 말 뜻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 들어가면 다 이름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류마라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네. 그게 영어로 치면 flow, 그러니까 흐르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런 현상들을 발견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흐름이 멈춘 곳에서 생기는 질환을 류마티스. 네, 그래서 그 기원이 류마에서 나왔지만 그게 요즘 들어와서는 류머티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꼭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류마티스 하면 꼭 관절 질환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이 질병군이거든요.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 류마티스라는 게 관절염만이 아니라 흐름이 멈춘 곳에서는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일 거라는 생각이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보통 암, 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르는데요. 뭐 칼시노마, 네네. 그다음에 뭐 살코마 네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류마 이런 게 나쁜 거가 뭔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그게 어디인가 고이면 네.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게 한 100가지 종류가 되는 네네. 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그럼 류마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중에 뭐 아주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류마티스 말고도 그 나쁜 게 흘러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관절에 생기는 게 있고 이제 관절 밖에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절에 생기는 류마티스를 또 우리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네. 그리고 이제 등이 이제 우리 그 대나무처럼 펼쳐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이제 통풍도 이 우리 통풍도 류마티스. 네, 류마티스 질병의 군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 이 결합 조직 질환에서는 우리가 눈물 그리고 또 입이 마르고 이런 분비물들이 안 나오는 쇼그렌. 쇼그렌. 네. 쉐그렌. 네. 많이 그리고 어렵죠. 예, 전신 질환 중에서 또 얼굴에 이런 나비 모양의 이런 발진들, 홍반이 생기는 예, 루푸스. 그리고 또 이 보면 뭐 딱딱해지는 피부가 이런 경피증. 이런 환자들이 또 류마티스 군에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요것만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전신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류마티스 내과가 보통 분들은 류마티스 이 관절염 보는데 네. 정형외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아,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엄청 많은 네, 질환들이 있군요. 실제 이제 그런 과가 분류가 되어질 네. 정도로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질병들을 관리하고 있으시고 그러면 이 류마티스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 진단 기준은 우리 보통 이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7개 중에 4개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당신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주 정도 걸려야지 되는 증상들이 뭐가 있나요? 네,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여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3군데 이상의 관절이 붓거나 쑤시고 아픈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손에 있는 관절에 염증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관절들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왼쪽 관절이 좌우 대칭적으로 아픈 경우. 그래서 이 4가지의 증상이
6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병원을 꼭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똑같이 이제 이게 관절에 오다 보니까 네네. 저는 증상들이 굉장히 비슷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퇴행성 관절염도 손가락을 다 쓰지 뭐 한 손가락만 계속 이렇게 쓰는 사람이 뭐 그렇죠. 있을 수 있겠어요? 네. 퇴행성 관절염도 아침에는 좀 뻣뻣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네. 움직일수록 더 뻣뻣해져요. 네. 더 아파지고. 근데 류마티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뻑뻑한데 자꾸 움직일수록 또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네. 강직 이것이 풀어지느냐 더 심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 내가 류마티스겠다 아니다를 한 번 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퇴행성 관절염은 덜 쓰셔야지 돼요. 내가 쓰면 쓸수록 아프다. 그러면 덜 써라 신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뻣뻣한 게 좀 좋아진다 이러면 이제 류마티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요 류마티스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뭐 손가락 좀 덜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손에만 국한이 되면 뭐 조금 아프거나 뭐 기능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것 같지만 이 류마 정체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손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우리 몸의 혈액순환,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핵심이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류마티스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손가락이 아파서가 아니라 심장 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보면 아, 지금 내가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전신으로 자가 면역, 그러니까 염증의 형태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숨은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시작도 혈관 내피의 네. 세포가 공격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심혈관에 타격을 주기 네.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미세 염증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심혈관의 위험도 자체를 이제 측정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류마티스 자체도 관절 이외에 네네. 정신적으로 작용하고 그 중에 심장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잘 관리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보통 치료법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약물 치료가 네. 대부분이죠. 네. 실제로는 이제 DMARDs라고 해서 네. 디지즈를 네. 모디파잉, 그 다음에 안티 류마틱 드러그, 그러니까 이 항류마티스 약들을 드시게 되는데 너무 좋아요, 실은. 너무 좋지만 그게 4주 정도는 일단 복용을 해봐야 아, 뭐가 이게 좋아지나 이런 느낌이 오고 최대 효과는 한 6개월 정도까지를 써봐야 이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끊으면 재발한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처음에 이제 막 되니까 네.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막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쓰면 문제가 생기죠. 네네. 그러니까 약을 이제 한번 바꾸게 돼요. 계속 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면역 억제제로 이제 넘어가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표적 치료제까지도 요즘은 이제 쓰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써도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게 네네. 함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해결이 안 되나요? 이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자, 염증은 약으로 어느 정도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염증이 줄었다고 해서 흐름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계속 누르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아서 갖다가 버려야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나쁜 게 흐른다는데 그렇죠. 나쁜 걸 없애주지도 못하고. 네, 그런 것들을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지 결국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몸 안에서는 뭐가 흘러다니는가? 결국 림프, 혈액이 흘러다니면서 결국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중간 과정에 우리의 하수 처리장인 간이 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보면 간이 부담을 맡고 있는 일들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줄여주면 흐름이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염증을 약으로 줄인 만큼 그 효과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운이 좋으면 약도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합병증도 우리 얻을 필요도 없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몸에서 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럼 혈액순환을 살리기 위한 방법, 그럼 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해서 혈액순환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관절염이 꼭 류마티스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뭐 많이 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른 접근법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먹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혈액순환의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자, 혈액순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혈액이 움직이려면 어디로 움직일까요? 혈관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혈관이 신수정이 있고 탄력적이고 늘어날 때를 충분히 늘어나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러면 누가 혈관을 줄이고 늘리냐는 거예요. 바로 자율신경이 줄이고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신경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 것이냐? 네. 자율신경 길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자율신경 길이 어디냐? 특히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이 생겼다고 치면 목과 등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이 일자목이 돼 있고 등이 새우등이 돼 있고 오히려 또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그래 혈관은 너는 잘 돼 있어. 그러면 이 안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액이니까 뭐죠? 물이겠죠. 네. 탈수가 돼 있으면 어떻죠? 결국에는 이 물이 쫄쫄쫄 흘러가면서 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 혈액의 질이 중요할 겁니다. 그 혈액 내부의 오염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디다? 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 물질.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자, 혈액 순환이 좋아지려면 1번 목과 등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탈수를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독성 물질들이 침투하고 있는 장과 외부 환경에서 온 독성 물질인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류마티스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찬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은 이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절은 적당한 유격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돼요. 네네. 이게 너무 꽉 조여 있는 순간 잘 안 돼요. 네네. 네. 이건 이제 볼트는 꽉 조이면 도움이 되겠지만 관절은 적절하게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간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목, 어깨 막 이런데 뭉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쪼고 있기 때문에 간격 자체가 좁아져요. 이게 관절의 네. 간격 자체가 좁아지는데 그게 척추 관절의 간격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깨의 간격도 좁아지게 돼요. 네네. 근데 이것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이 팔꿈치에서 네. 일어나거든요. 근데 팔꿈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 근육이 손가락 근육에도 영향을 주게 네. 됩니다. 근데 이게 조조강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조강직에 관련되는 거는 자는 자세와 네네. 아주 관련이 많고 자는 자세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목입니다. 물론 이제 허리도 네. 있을 수 있죠. 너무 푹신푹신한 곳에서 주무실 때는 허리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네. 낮에 목을 너무 많이 이제 심하게 쓰신 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좀 좋지 않은 자세로 주무시는 경우 또 자기 전에 네네. 핸드폰 이게 그렇죠. 옆으로 그죠? 이렇게 고개를 틀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류마티스가 아니어도 조조강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 네. 또 이게 류마티스는 또 류마티스 항체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항체 진단에 오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 때문에도 반드시 다른 문제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류마티스 인자 검사를 좀 하는데 류마티스 인자 검사가 100% 류마티스를 진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왜 그러냐? 왜 나이를 일단 먹을수록 자체적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 근데 피 검사했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바로 약물을 치료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들, 심지어는 암, 또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흔한 결핵만 있어도 또 류마티스 인자들이 높아져요. 근데 결핵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류마티스 인자 높다고 류마티스 약을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먹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 실은 또 다른 형태의 만성 염증들 또한 또 미세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검사, 그리고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뭐 높게 생각해 가지고 바로 약을 치료해 가지고 약에 의한 부작용을 겪기 전에 조금 더 다른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나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없는지, 류마티스 인자를 올리고 있을 만한 요소들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환자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막 드시고 네. 또 표적 치료제를 하시면서 면역 억제제까지 이렇게 쓰는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그렇게 쓰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관절에 변형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다른 치료를 해도 사실 이렇게 없죠. 효과가 많이 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좀 생생하실 때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치료들 또는 뭐 치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내 자율신경 상태는 어떤지, 네. 내 장 상태는 어떤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치료 계획을 좀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시면 네. 문제를 해결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